쇼! 달슨의 라이브! 참 귀신같죠? 이적시장이 열렸을 때는 그렇게 잘하더니 이적시장이 딱 닫히니까 부상으로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참 신기한 선수입니다. 어떤 선수 이야기하는지는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맨유의 폴 포그바입니다. 이 포그바가 참 그래요. 보면 아니 이적 이야기가 막 나오면 이적 시장 뭐 문이 열리네 뭐 이적 어떠네 막 이렇게 하면 갑자기 확 잘해지다가 이적 시장이 딱 닫히고 이제 막 시즌에 집중해야 될 때가 되면 컨디션 난조나 뭐 부상이나 이런 것들은 뛰지 못하는, 이게 계속 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참 안 풀린다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포그바의 어떤 멘탈에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로 좀 반복되니까 이거 맨유 팬들은 참 속상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포그바 어쨌든 지금 부상으로 좀 뛸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오피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맨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걸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포그바의 부상을 BBC도 이제 확인을 좀 했습니다. 구단도 뭐 이미 숄샤르 감독 이야기를 했던 건데, BBC가 포그바가 허벅지 부상 때문에 몇 주간 뛸 수 없다라고 지금 이제 보도를 좀 했고요. 지난 주말에 맨유하고 이제 에버튼이 경기를 했는데, 그 전반 도중에 포그바가 이제 선발로 막 있다가 그 오른쪽 허벅지 이렇게 막 만지면서 이렇게 나갔잖아요. 근육 쪽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전반 도중에 교체돼서 아웃이 좀 됐는데, 이번에 뭐 BBC 보도도 있지만은 구체적인 날짜를 한번 좀 확인해 봤더니 프리미어 인저리스 있잖아요.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의 공식적인 이제 부상을 좀 다루는 곳인데, 여기서 폴 포그바의 부상 복귀를 2월 25일 이번 달 그 정도로 좀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 2주 정도 진단 나온 거죠. 원래 근육은 그 정도는 좀 걸립니다. 2주. 원래 이게 정상이죠. 케인이 이상 말도 안 되게 빨리 돌아온 거죠. 그러면 이제 25일에 돌아온다고 한다면 중요한 경기를 몇 경기는 건너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 5경기 정도? 포그바 없이 맨유가 좀 소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 맨유에게 좀 부담감이 있죠.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보면 맨시티가 1위고 맨유가 2위인데 두 팀의 승점 차가 좀 5점이에요. 그런데 맨유가 한 경기를 더 치른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포그바까지 못 뛴다?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5경기인지 한번 일정을 좀 볼게요. 포그바 없이 치러야 되는 경기들. 2월 10일 FA컵 웨스트햄 경기 바로 좀 이어지게 되고요. 또 2월 14일 프리미어리그 웨스트브롬 경기 있고요. 2월 19일 이제 유로파 시작됩니다. 유로파리그 32강 스페인의 레알 소시에다드와 경기를 해야 되고요. 2월 22일 뉴캐슬과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해야 되고, 2월 26일 유로파리그 32강 레알 소시에다드와 또 한번 경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 5경기 정도는 지금 뛸 수 없다고 하는데, FA컵, 프리미어리그, 유로파리그까지 중요한 경기들이 좀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뭔가 지금 대체 플랜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참 포그바가 이어지죠. 그러니까 저 이적시장 버프나 뭐 이적시장 참 귀신처럼 그가 맞물려 돌아간다는 게 뭐냐면, 원래 그 포그바가 부상 때문에 막 있다가 겨울 이적시장 앞두고 12월에 딱 복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적시장이 딱 열리려고 하니까 딱 복귀해가지고 1월에 얼마나 잘해줬습니까? 예. 번리 막 풀람 이런 데서 기막힌 골 넣잖아요. 약간 이 구석에서 이렇게 접고 들어가서 왼발로 반대쪽 보고 그대로 때렸던 거, 진짜 어마어마하게 날아가가지고 꽂혔던 그 골인데 엄청난 중거리였죠. 그러면서 이 골이 맨유의 1월 이달의 골, 또 이런 플레이들을 다 합쳐서 맨유의 1월 이달의 선수가 또 포그바였습니다. 이적 시장 열리면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이 선수 막 포그바가 이렇게 잘해줬었죠. 근데 이제 다치고 나서 이제 부상을 당한 건데, 뭐 이적 시장 관련한 이야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1월에 그렇게 잘했던 포그바가 다친 건, 또 지금 맨시티하고의 프리미어리그 선두 혹은 유로파리그나 이런 걸 앞두고 이렇게 다친 건 좀 타격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뭔가 그 대체 플랜을 좀 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의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일단은 포그바의 빈자리를 에버튼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프레드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4-2-3-1을 유지할 때는 프레드와 그렇게 맥토미니를 더블 볼란치 개념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이거는 뭐 충분히 뭐 플랜 B라기보다는 사실 이게 플랜 A일 수도 있죠. 프레드하고 맥토미니가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놓고 이제 경기하는 게 가장 지금으로서는 첫 번째 선택할 수 있는 맨유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레드와 맥토미니 그리고 위쪽에 부페를 놓는. 실제로 프레드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17경기를 뛰었고요. 맥토미니 20경기 뛰었으니까 뭐 주력으로 쭉 뛰어왔던 선수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첫 번째는 아니 될 텐데, 근데 이 조합으로만은 계속 뛰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 빡빡하니 지금 보면 뭐 거의 한 4일 뭐 이런 간격으로 3, 4일 간격으로 계속 경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또 다른 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는 이제 마티치 카드를 쓸 수 있습니다. 마티치를 로테이션 자원으로 쓰는 거죠. 기본적으로 4-2-3-1을 유지하되 프레드와 맥토미니를 계속 돌릴 수는 없으니까 그 포메이션 안에서 마티치를 로테이션 자원으로 활용하는 게 두 번째 고민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뭐 계속 그렇다고 해서 4-2-3-1만 쓸 수는 없잖아요. 숄샤르 감독이 맨유가 지금 그래도 2위 올라오면서 시티하고 선두권 싸움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보면 그 상황과 상대에 따라서 변화를 잘 줬다고 하는 건데, 실제로 보면 4-3-1-2나 다이아몬드 4-4-2 형태를 통해서도 변화를 잘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뭔가 변화를 줘야 될 때, 왜냐하면 되게 다양한 대회를 좀 소화해야 되니까, 이럴 때는 마티치, 프레드, 맥토미니만 갖고 요 포메이션 새로운, 그러니까 4-3-1-2나 다이아몬드 4-4-1을 소화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다이아몬드 4-4-1 하는데 마티치와 프레드, 맥토미니, 부페 이렇게 4명으로 구성이 될까요? 좀 어렵죠. 왜냐하면 마티치와 프레드와 맥토미니는 약간 좀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갖고 동시 기용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선수가 누구냐? 바로 반더베이크입니다. 예. 지금 맨유가 보유하고 있는 미드필더 중에는 그래도 포그바와 가장 유사한 롤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가 이제 반더베이크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이번 시즌 두 선수의 평균 히트맵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보면 일단 그 보시죠. 포그바의 히트맵은 약간 메잘라, 약간 중앙에 있어서 또 이 측면까지 이렇게 돌아 들어가는 공격과 수비를 전체적으로 굉장히 아우르는 이런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지금 반더베이크의 히트맵도 한번 보시면 비슷하죠. 물론 좀 약하긴 해요, 움직임 잡치가. 왜냐하면 뭐 반더베이크가 그렇게 많은 경기를 소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공격과 수비 전체를 혹은 중앙과 측면을 이렇게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 4-4-2라든지 4-3-1-2를 놓고 이렇게 메찔라가 좀 필요할 때는 반더베이크를 활용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세 번째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네 번째 고민은 뭐냐면, 근데 반더베이크를 이렇게 포그바 자리에 활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많은 경기를 못 뛰어가지고 컨디션이 어떨지, 지금 실전에서의 어떤 정도의 경쟁력을 보여줄지는 좀 미지수예요. 이건 좀 고민이 되겠죠. 반더베이크가 이적해 와서 지금 프리미어리그만 놓고 봤을 때는 이번 시즌 선발이 2경기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10경기가 교체로 뛰었어요. 총 12경기를 뛰었는데 프리미어리그에서. 근데 이것도 선발로 이제 2경기인데 그마저도 선발도 마지막 프리미어리그 선발이 2달 전인 12월 5일 웨스트햄과의 경기니까, 지금 만약에 포그바 대신에 딱 넣어가지고 뭐 그게 다이아몬드 4-4-2건 뭐 4-3-1-2건 간에 이렇게 넣었을 때 얼마큼 안정된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을지는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반더베이크를 그 전에 좀 더 많이 중용을 하면서 끌어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제 와서 좀 고민하는 건 어쩔 수 없겠죠. 자, 이렇게 지금 포그바가 귀신처럼 또 유력 시장이 다치니까 좀 다쳤는데, 일단 이런 4가지 정도의 고민 속에서 숄샤르 감독이 좀 해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포그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 기복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혹은 멘탈적으로 뭐가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것 같은데, 이런 부상도 그렇고 컨디션 난조도 그렇고 포그바와 맨유의 계약이 내년 여름까지거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종료까지. 이게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 걸 보면 이제는 뭐 이번 시즌 끝나고 정리하는 것도 서로가 좋지 않을까 좀 싶긴 하네요. 자, 어쨌든 맨유가 중요한 승부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숄샤르 감독이 어떤 선택을 할지 여러분들 함께 보죠.